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부동산 대배가 테마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뭐였냐면,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한 그 절차, 단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요, 테마를 바꿨는데, 무슨 테마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요즘 소액 투자, 관심이 많으신 부동산 경매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이 경매 투자가요,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막연하게, 경매를 하면 집을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막상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 부분에서 또 이론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부동산 경매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절차, 물건 선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입찰표를 작성을 하고 나중에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출은 어떻게 받고 실입주를 하거나 세를 놓는다거나 혹은 매도를 한다거나 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경매에 대한 A부터 Z까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부동산 경매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그 큰 흐름, 절차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파트별로 세세하게 들어가서 절차마다 세세하게 들어가서 하나씩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경매 절차. 자, 이렇게 9단계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한 단계 이렇게 하나씩 1단계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채권자 등에 의한 경매 신청입니다. 경매는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는 은행이 되겠죠, 은행. 네. 은행이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거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 경매 신청자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 비용은 차후 배당이 실시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매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면요, 이제 두 번째, 법원에서는 이 경매의 개시를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경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검토 후 하자가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서류가 들어오면 일단 서류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류가 맞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경매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타당한지를 이제 살펴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내려지면 법원은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도록 등기 촉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원에서 그래서 채권자가 돈 못 받았다고 이 집 경매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서류를 보니까 서류가 맞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경매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부동산에, 그러니까 그 집에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집은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게시를 하는 거죠. 알고 있어라. 이 집은 경매 곧 진행이 된다. 넘어갈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하게 되고요. 이때 등기소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면요, 이제 밑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밑작업이 뭐냐면 세 번째, 법원의 매각 준비입니다. 법원은요, 해당 부동산의 현황, 그러니까 감정가라든가 위치, 토지의 모양, 이런, 그다음에 점유 관계, 임대차 내용, 그러니까 임대차 내용,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내역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전반적인 항목을 조사해서요, 현황 조사서라는 거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매각기일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법원에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설명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황 조사서는,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는 뭐냐면 이 집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이 부동산 경매로 나오는데, 자, 이런 집이야. 이런 권리관계가 있어. 또 이런 임차인이 살아. 이런 내용을 담은 전반적인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 입찰을 하기 전에 이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확인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매각기 일주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가 5월 20날이다. 그러면 일주일 전이니까 5월 13일 이후에는 그게 비치가 돼 있어요, 법원에. 그래서 원하면 여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하면 이 집에 대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설명서를 봐야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입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서류니까 꼭 챙겨 보셔야 되고요.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세세하게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이제 비치해야 되고요. 이와는 별도로 법원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감정평가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죠. 얼마에 팔지 그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팔 금액을 정하는 거죠. 자, 법원은 감정평가서의 평가 금액을 참고하여 최초 경매 시작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뭐 참고하여 결정하게 된다는데 거의 대부분 그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감정평가서에 뭐 예를 들어 3억 이러면 거의 뭐 시작 가격도 그냥 3억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시작 가격은 대부분 감정평가 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감정평가 이거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 감정평가 금액은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게 반드시 현재 시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가 되는 시점하고 이 경매가 시작되는 낙찰의 기일하고는 상당히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경매를 시작하기 위해서 작업한 밑작업이거든요. 밑작업인데 이날 바로 경매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세팅이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 시점에 경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요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6개월 혹은 1년, 2년 전에 이 평가했던 금액이 현재 시세하고 맞을 확률이 없겠죠. 거의 차이가 나요. 특히나 뭐 작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장일 때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그래서 감정가는 뭐 3억인데 낙찰가는 막 5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아니 3억짜리 집을 5억에 샀어?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그게 아니라 감정가가 현재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법원에서 매각 준비를 끝내면 이제 네 번째 4단계로 넘어가는데요. 4단계는 뭐냐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차인을 포함한 이해 관계인과 권리자, 그러니까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에게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권리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즉 이제 그거죠. 야, 너 이 집 지금 경매 신청 들어왔거든? 그래서 이 집이 조만간 경매가 진행될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라.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뭐 돈 받을 거 있으면 미리 배당 신청도 하고 이렇게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걸. 그래서 우편으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편지가 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매가 예정이니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으로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 관계인들에게 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법원이 경매에 관련된 모든 채권자와 채권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건 같은 경우는 특히 근저당 같은 경우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띄면 근저당권자, 뭐 근저당 금액 얼마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일반 채권자들, 그러니까 개인 간에 뭐 돈을 그냥 빌려줬다든지 이런 분들은 등기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러한 개인적인 돈 거래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지를 하는 거예요. 야, 채권자들 혹이나 뭐 아니면 이 집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혹시라도 돈 받을 게 있으면 배당 신청을 해라. 그러면 법원이 내가 그 서류를 살펴보고 순서에 따라서 알맞게 잘 배당을 해줄 테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라는 이제
안내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들, 돈 받을 채권자들은요, 돈을 받고 싶으면 이 기일까지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기일이 넘어서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 집이 팔리면 돈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꼭 이 배당기일 신청까지, 이 신청 기일까지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법원에서는 매각기일 지정 및 매각 실시를 합니다. 매각기일은요, 입찰일자, 즉 해당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경매 법정에서 이렇게 입찰서 써가지고 뭐 낙찰 얼마 이렇게 되는 그 실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초 매각기일은 공고일자로부터 2주에서 20일 안으로 법원에서 정합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매각기일에 관할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서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이 완료되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중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냈던 그 입찰 보증금 있잖아요. 이걸 그냥 바로 반환받고 이제 끝나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매각 허가 결정 및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낙찰자가 최고가로 쓴 사람이 아까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신고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위가. 그러면 이렇게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는 바로 경매를 끝내는 게 아니라 판사가 한번 판단을 해요. 뭘 판단을 하냐면 이 경매가 정말 했어야 하는 경매가 맞는지, 제대로 된 경매가 맞는지, 또 과정은 제대로 거쳤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최고가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신고인이 나타났는데 이 적절하게 잘 된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경매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문제가 없다 하면 판사는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매각 허가 결정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오케이, 이 물건은 제대로 팔린 거야, 경매가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판사가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는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서 낙찰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낙찰자. 드디어. 그래서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까지 이제 떨어지면요, 낙찰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잔금은 대부분 그 매각 허가 결정이 난 후에 한 30일 정도 시간을 줘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이 낙찰자에서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냈으면 이제 등기도 자기 이름으로 고쳐야죠. 그 소유자 누구누구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잔금이 납부가 되면 법원에서는 뭘 하냐면 빚잔치를 해야죠. 경매를 하는 이유가 바로 빚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 돈 받고 싶어요, 이 집 팔아서 돈 좀 받게 해주세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팔아서 돈까지 잔금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제일 마지막 무단계 배당기일을 잡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보통 한 1개월 정도, 한 30일 정도 후쯤에 배당기일을 정하고요. 배당 신청을 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돈 나눠줄 거니까 돈 받을 사람들 와, 이렇게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법원은요, 배당받을 사람들의 순서와 금액을 표로 작성을 하는데요. 이를 바로 배당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표를 보면요, 순위별로 쫙 나와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4등 돈 받을 수 있는 그 순서를 정한 거죠. 그 법의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얼마 이렇게 배당받아 갈 수 있는 순위와 금액이 이 표에는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배당이 실시가 되는데요. 배당기일날 혹시라도 배당에 이거는 아니지,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혹은 내 순위가 더 높은데 왜 나보다 순위가 늦은 사람이 먼저 받아가, 이렇게 이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요, 배당 이의 신청을 이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배당 이의 신청이 별다른 신청이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경매가 이렇게 배당까지 끝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접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배당까지가 있는데요. 보통 아무리 빨라야 배당기일까지 가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쭉 거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거를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각각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 첫 번째 공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한번 저와 같이 또 다음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